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OTA 간의 싸움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 지형을 흔들 만한 게 사실 구글 같은 외부 플레이어들의 등장이죠. 네, 안녕하세요. 스파크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살 에디터 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행 업계 중에서도 글로벌 OTA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OTA가 뭐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결국 온라인 여행사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이제 항공권부터 숙박,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까지 다 붙은. 그쵸. 네. 근데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모두가 자유여행을 하는 시대니까 항공권도 따로 끊고 숙박도 따로 하고 뭐 액티비티도 다 따로 하고 이제 그런 시장을 잡으면서 이제 각종 모든 예약들을 우리 플랫폼에 와서 해라. 사실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세 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킹홀딩스, 부킹닷컴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익스피디아 그룹, 익스피디아 아니면 뭐 호텔스닷컴 등으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트립닷컴, 중국의 회사인데 예전에 C트립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름이 트립닷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결국에는 점령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각자 회사들이 밑에 각종 포트폴리오들, 예를 들어서 뭐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 뭐 프라이스라인, 카약 같은 뭐 렌탈카스, 자동차 이러한 이제 브랜드들을 각 회사별로 다 사서 모으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 OTA 시장, 여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여행이 완전히 셧다운되면서 모두가 엄청나게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긴급 자금 수혈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강 구도가 이제 완전히 굳혀지는 것 같은데 각자 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트립닷컴은 중국 회사기도 하고 시장 영역이 아직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열외로 해놓고 2대장을 먼저 얘기하자면 부킹홀딩스와 익스피디아 이 그룹 두 개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부킹홀딩스가 조금 더 이제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싸움이잖아요. 각자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갖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들을 통해서 자기 회사 플랫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느냐 장악하는 플랫폼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킹닷컴이라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잘 모아놨어요 사람들을. 근데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들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비용도 다 따로 나가고 이제 팀도 다 따로 운영되고 해서 실제로 뭐 고정비 구조도 안 좋고 회사 방향성이 약간은 좀 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스피디아 측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EO도 작년에 교체해서 이제 새로운 CEO 임명하고 뭐 마케팅 비용 이제 통일하고 하는 등의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부킹홀딩스 계열의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익스피디아는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대학교 때 이후로 안 쓴 것 같고. 어떨 때 많이 쓰세요 부킹홀딩스를? 그리고 부킹닷컴에서 쓰세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쓰시나요? 저도 되게 웃긴 게 저는 부킹닷컴이랑 트립만 써요. 트립닷컴을? 트립닷컴만 써요. 이제 트립이 또 스카이스캐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로 좁혀진 것 같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부킹닷컴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것 같아요. UI도 되게 좋고. 거래액만 놓고 보면은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나 다 엄청 거대하고 뭐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기업인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뭐 마진율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이 전략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킹홀딩스가 굉장히 이제 유럽 쪽에 부티크 호텔들을 많이 플랫폼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이제 미국의 대형 체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유럽 부티크 호텔들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킹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익스피디아를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형 호텔 체인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될 텐데 이제 협상력의 차이, 부티크 호텔들을 많이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이제 부킹홀딩스는 좀 더 이 회사들을 플랫폼으로 모으는데 협상력이 강할 거고 익스피디아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좀 약간 약할 거고 어떤 컨텐츠 공급자를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 회사들 간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킹닷컴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제 유럽 여행을 더 많이 갈 거고 북미에서도 그러니까 미주 여행 갈 때는 제 생각에는 부티크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특별한 경험을 이제 디자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형 호텔들은 이제 각자의 멤버십과 이제 각자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OTA 간의 싸움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 지형을 흔들 만한 게 사실 구글 같은 외부 플레이어들의 등장이죠. 그렇죠. 또 다른 뭐 니시한 플레이어인 뭐 트립어드바이저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예약 플랫폼이 등장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직접적인 경쟁으로 이 시장을 파고드는 건데 얘네들을 모두 이제 뛰어넘는 구글이 그냥 여행 관련한 이제 예약 서비스들을 그렇죠. 다 구글 내에서 할 수 있게 해버리니까 이 OTA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이제 가기 위해서 맞아요. 정보를 검색하려면은 OTA를 거쳤어야 되는데 근데 구글에서 끝나버리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엄청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 더 문제는 결국엔 이 OTA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부킹홀딩스가 익스피디아보다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린 거는 부킹홀딩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부킹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아니면 부킹닷컴이라는 이 앱을 타고 바로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는 반면에 익스피디아는 조금 더 산발적으로 구글 검색 같은 데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경쟁자한테 계속해서 지금 광고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쵸. 이런 상황이 오면은 광고주가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자기가 직접 해버리니까 아니면 뭐 검색 순위에서 뭐 익스피디아를 밀어낸다든지 아래로 그러면 뭐 돈을 더 주고라도 경쟁자한테 나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메타 서치 플랫폼들이잖아요. 그쵸, 결국엔 그렇죠. 메타 서치 플랫폼인데 사실 서치 끝판왕은 구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구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아닌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그냥 뭐 예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서비스까지 다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호텔들, 렌트카 아니면 또 다른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 거기에 소비자 대응 능력을 다 갖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개발자 중심의 엔지니어 회사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OTA들이 그 자기만의 강점은 가져가겠지만 적어도 일단 저는 항공은 무조건 당연히 뺏기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미 많이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후 서비스가 아직 많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멤버십 효과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부티크 호텔들별로 구글에서 각각 예약하면 멤버십을 아무 주지 않지만 부킹 통해서 예약하면은 부킹홀딩스에서 다 하나씩 뭐 멤버십을 자기 이름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생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OTA의 마케팅 비용과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 기승전결 구글이 너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제가 그냥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만 해도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크롬을 켜요. 크롬을 켜고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쵸. 유튜브를 찾아보고다가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서 부킹을 하는 상황인데 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다 구글이 가져가 버린다면 완전 어쨌든 소비자의 첫 검색지가 계속해서 구글이기 때문에 뛰어들면 아무래도 무조건 이 생태계를 한 번은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 프론티어에는 구글이 있는 거고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대형 여행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마스 쿡이라든지 네이티브라든지 이런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은 사실 되게 오랫동안 경영난을 겪다가 이런 토마스 쿡 같은 여행사들 영국에 있던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였죠. 근데 여기는 이제 파산 신청을 이미 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OTA들이 뺏어 왔는데 이제 이 OTA의 영역까지 이제 구글이 어느 정도 다시 좀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 패러다임 변화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다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을 거예요. 근데 파일을 좀 빼앗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내 OTA 회사들은 또 없는 것 같아서 OTA를 하고 싶어하는 대형 스타트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숙박으로 시작하는 무슨 야 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여행 좋아하는 무슨 트립 회사라던가 그런 회사들은 있는데 국내 여행만 하고 끝날 게 아니면은 전 세계를 다 연결해야 되는 이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승자 독식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서나 아니면 범아시아 지역에서는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계속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되게 그런 숙박 중개 플랫폼들 재밌는 걸 많이 하잖아요. 막 재밌는 이벤트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재밌는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재밌는 노래도 많이 만들고 어쨌든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모든 지역을 하나씩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자기가 설립을 할 수는 없다 보니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야놀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야놀자 같은 경우도 사실 부킹홀딩스가 이미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랑 되게 유사하게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여행을 런칭을 하면서 저는 사실 네이버 여행 되게 여러 번 썼어요. 한국 와서. 국내 여행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외 여행 기준? 국내 여행 기준으로 되게 좋은 거는 일단 모든 약간 거의 OTA 사이트들 다 검색이 되고
그 네이버 페이가 저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결제 과정이 너무 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돈을 넣어놔서 그런 건가요? 결제 과정의 편리성도 있는데 그 2% 적립을 되게 무시 못하는 게 저 되게 웹툰 또 팬이거든요. 또 거기서 쓰시는 거기서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되게 되게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쇼핑도 이커머스 업체들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장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빨리 치고 올라온 것처럼 뭐 결국에는 뭐 네이버가 되어들면 일단 한 부분은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더 컨솔리데이트 된다거나 아니면 뭐 결국에 다 캐시크런치가 올 거니까 이 사람들도 그쵸.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측하는 영역은 이제 너무 신의 영역인 것 같아서 많이들 예측하잖아요. 뭐 비포 코로나랑 아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영역에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여행 가고 싶은 거를 참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지금 버티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여행 회사들은 어쨌든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캐시크런치가 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지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긴급 자금 수혈하면서 버티고 있으니 지나가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긴급 자금 수혈하는 데가 이번에도 실버레이였던 것 같은데 뭐 아폴로와 실버레이 다 유명한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도 약간 거의 뭐 약간 글로벌 레벨에서 약간 돼지 엄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거의 돈 필요하면 다 그게 요새 이제 돈 필요한 돼지 엄마라고 하시니까 되게 와닿네요 이게. 근데 이게 돈 필요한 회사들이 사실 스타트업은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OTA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회사들이죠. 몇십 년 된 회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돈이 필요한 상황,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제 드라이 파우더, 이 사모펀드들이 모아놓고 아직 투입 안 한 자금들을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이제 돈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이걸 뭐 긴급하게 기존에 갖고 있는 커넥션으로 누가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슈로 딜들이 계속 성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얘기 나오는 사모펀드들은 다 굉장히 초거대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은 이것도 네이버, 저것도 네이버 하는 것처럼 펀드 영역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OTA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토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